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쌍김 차장의 3월, 벌써 3월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서 저희가 찍는 쌍김 차장의 썰당. 오늘은 우리가 원래는 금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좀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주 시간에. 근데 최근에 너무 핫한 이슈가 있죠. 이제 계속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뉴스도 보시고 하시면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금하기 전에 네. 급하게 또 금리를 좀 어렵지만 좀 준비를 했죠. 그럼 미국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금리 수익률이 몇 프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금융시장은 솔직히 조금 약간의 패닉 상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이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뉴스 안에는 많이 포함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럼 단순하게 국제 수익률이 올랐다. 네. 그래서 주식이 빠진다. 그 정도시고, 그냥. 예, 그렇게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금리를 먼저 다루고, 추가적으로 금까지 다뤄보는 시간까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먼저 일단은 쌍김 차장들의 썰당,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연준의 이제 FOMC가 지난주 화수에 있었는데, 연준의 의견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이 많을 거라고 이제 막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그런 뭔가의 느낌을 줄 것이다, 아니면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시장이 예상을 더 많이 했던 쪽으로 치우치자면 금리는 동결. 연준 의장이 일단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기준금리는 2022년, 23년까지는 동결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미 국채 수익률, 국채 10년물, 특히 10년물, 실물 경기를 가장 주도로 한다는 10년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막 1.6%, 6% 후반대 1.7%대까지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현재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여기서 이제 연준은 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실물 경기가 여전히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다들 고용지표나 경제활동이 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고, 네네. 백신도 이제 한국도 많이 보급됐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조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렸다, 인상을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패닉?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전에도 말씀했듯 돈을 푼다는 거는 이제 이제 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은행권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쵸.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돈을 싸게 빌렸는데, 대출을 말 그대로 1%만 올려도 따른 이자 이제 환수가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점이 일단은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던 것도 코로나 시점부터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위로 솟구쳤단 말이죠, 완전히. 그 시점 역시도 코로나 시점이고, 그러고 솟구침으로써 계속 쭉 이어졌는데, 높은 가격에서 그 이후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해, 채권 가격이. 그리고 수익률이란 게 올라갔어요. 근데 수익률이란 거는 차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 말 잘라서 미안한데, 잠깐만, 우리 PD님이 차트 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요 그림이 미국 10년치의 최근 1년치의 그림이거든요.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팬데믹 선언이 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렸어요. 채권이라는 건, 미국 채권은 달러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투기 세력들, 모든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쭉 유지되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백신 주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주 차장님이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서 금리가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반대로 주가 지수를 반대로 움직였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국채가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하죠. 근데 이제 채권의 종류가 이제 국채라고 해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뭐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네. 어디서 발행하면 뭐, 그러니까 발행에 따라서 이제 자금을 이제 빌리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이자를 주고 네. 자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같은 거는 정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달러, 뭐 금까지 해서 안전자산으로 네.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국채는 이제 부양책을 펼치거나 무슨 정책을 펼치거나 이럴 때마다 조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거를 담보로 갖고 뭐를 하니까 돈을 풀고 그렇죠, 막 하니까 그렇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국채 가격이 올랐는데 뭐 수익률이 빠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수익률이 왜 빠져? 저도 공부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단순하게 국채 금리가 오른다. 네. 그러면 가격은 빠져요. 왜? 투자자들이 그만큼 국채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빠져. 이게 수요 상관관계랑 똑같은 네.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가격은 오르면 채권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거를 또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이자다. 은행에서 이자 개념으로 이자 생각을 받는다. 하는 게 오히려 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채권의 인기가 없어졌다. 네. 그러면 채권 가격 당연히 내리겠죠. 네. 살 사람이 없으니. 네, 맞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줘야죠. 그렇죠. 수익률을 높여줘야죠.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채권을 사가세요. 좀 사라. 그렇게 이해를 그거죠.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1.6%다 10년채가 미국 10년채가 1.7%다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마음에 안 와닿아요. 피디님 와닿으세요? 미국 국채가 1.7%인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이자라고 생각을 이자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요. 더 많이 준다. 네.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면 국채 수익률도 높아지고 금리도 똑같은 말이야. 다 이자, 수익률, 금리 그냥 다 같은 말이다. 어쨌든 그러면은 안전자산에서 인기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반대로 올라간다. 이자를 더 많이 줄 테니까. 줄 테니까 좀 채권 좀 사라. 네, 네. 이런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그러니까 돈이 지금처럼 많이 풀리고 증시가 막 위로 솟구칠 때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오른다. 금리는 오른다. 수익률이 오른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쉽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게 채권 수익률, 네. 채권 금리를 아마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들어가시는 저희 사이트에서도 채권 금리를 치면 수익률이 나오고 네. 수익률 치면 금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말이다라고 똑같은 생각을 말이다. 하시고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는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돈을 좋죠. 빌려주는 데서 주는 이자. 내가 받는 이자. 네, 내가 받는 이자. 네. 받는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해주면 채권 인기가 높다. 누구든 채권을 사고 싶다. 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 네. 채권 가격은 오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많이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는데 이자까지 많이 줘. 그러면 되게 불리하죠. 불리하잖아요. 네, 되게 네, 조금 빚지는 장사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거죠. 이자를 낮춰서 돈을 이제 이자는 좀 덜 주고 덜 줄 테니까 많이 사라. 네. 또 반대로 인기가 없다. 네. 잘 안 팔린다. 이러면 채권 가격은 점점 빠지겠죠. 그래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 네. 그 대신 수익률은 높여줄게. 금리를 높여줄게. 이자를 더 줄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이 막 무한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럼 찍어놔야 되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내 주식을 팔아서 채권 사고 원자재에 투자되어 있는 내 돈을 팔아서 뭐 잃었던 네. 뭐 땄던 네. 그 돈을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은 빠지는 거죠. 반대 의미로 반대 의미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험 자산이 오를 때에는 이제 채권은 가격은 빠지고. 떨어지고 반대의 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라고 그렇죠. 유식하게 말하면 음의 상관관계 그 조금 이제 이야기시키면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채권 금리와 가격은 거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 문의도 와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베스트에서 HTS는 없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씩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채권 수익률, 채권 가격 이제 채권 보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블룸버그나 로이터 이런 데에서만 제공을 개별적으로 이제 돈을 더 내야 이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거는. 아니면 그냥 간단히 그냥 거기서 들어가서서 네. 보셔도 돼요. 거기도 나와요. 아, 네이버에서도 나오나요? 다 나와요. 아, 그런 검색창 그러니까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더라도 그걸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이트에서도 검색만 해도 이제 요즘은 이제 딜레이라도 나오니 그렇게라도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래서 저도 전화 받으면 다들 요즘에 금리가 너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네. 내가 뉴스에서 1.6, 1.7% 봤는데 왜 이베스트 HTS 있는 거는 뭐 다르냐? 가격대가 130 13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죠. 저희한테 니네 이거 맞는 거냐? 네.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그거는 금리고 네.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채권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네. 이제 해주시고 계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이 이슈가 되는 게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렇죠. 과정에서도 이전 같았으면은 이전에 미국 이제 금융시장 붕괴에 따른 이제 재정 완화 정책을 폈을 때에는 지금 같았으면 벌써 테이퍼링 이슈가 벌써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도 연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번도 진짜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을 풀어서 다시 돈을 옥죄어야 되는데 회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실제로 돈을 이제 정부에서 찍어내면서 개인들한테 아예 줬죠. 공짜로 주면서 이제 그런 돈이 풀린 것도 많고 하면서 실물 경기는 말 그대로 아직도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엄청나게 해외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 돈이 뜻하지 않게 금융시장 쪽으로 엄청 쏟아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여기서 올렸다가는 이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나라에서 돈도 줬지만은 은행에서 대출한 돈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이자를 부담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란 말이죠. 많이 부담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린다는 생각은 솔직히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금융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은 금리를 당연히 지금 올려야 된다, 올리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은 이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봐도 뻔히 아니까. 그렇죠. 저희도 만약에 지금 금리를 좀 올렸다,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렸다. 힘들죠. 온갖 이제 일반 은행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우죽순 올릴 테고. 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 대출을 솔직히 임대비도 한 달에 임대비가 웬만하면 200~300만 원 넘는데 그렇죠. 요즘 세상에. 여기서 임대비를 이제 나라에서 준 돈은 솔직히 임대비 한 달 정도나 낼 수 있을까 정도밖에 나머지 대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출에다 이자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갈 데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맞아.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 연준도 이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대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버텨본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 제로 금리로 네. 버틴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사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번 2월 달에 있던 FOMC하고 네. 이번 3월 달에 있었던 FOMC를 조금 상세히 뜯어보면 네. 조금 그 다른 위원들 건데. 있잖아요. 네네네. 위원들이 2023년까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가 만약에 2월 달 10명이었으면 네. 지금 한 7명? 아. 좀 줄었어요. 반대적인 이제 그렇죠. 좀 분들도 생각을 있겠다, 하는 이거네요. 거죠. 네. 이게 좀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으니 그래도 급하게는 올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올려야 될 것 차근차근 조금씩 올리는 건 어떻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 이번에. 약간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가 올라? 힘든데? 아직 그런 코로나인데? 이슈만 있다면 원자재 시장 쪽은 아마 그러면 급격하게 이거 올렸던 거 그리고 주가 특히 버블이 많은 이 주가 지수 쪽은 반대로 꼬꾸라질 확률이 높죠.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해외에서도 큰 기관이 있고 큰 기관에 그렇죠. 외도 물량이 터지고 하다 보면 청산 물량이라고 하는 청산 물량이 터져버리면 이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거랑은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기관에서 이제 청산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 하면 주가 지수는 뭐 개별 주식이든 뭐 저희가 계속 뭐 말씀드린 뭐 나스닥 지수든 뭐든 아주 그냥 조금 무섭도록 빠지지 않을까? 그런 점을 대비해서도 충분히 지금 다음 FOMC에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펄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일단은 금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수익률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가장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미국 10년채 채권 상품에 대해서도 바로 이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람들이 왜 다들 10년채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만기가 1개월부터 30년채까지 있대요. 아, 그렇군요. 1개월부터 1개월짜리부터 30년까지. 네. 근데 그 중간이 대략 10년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걸 10년채를 가장 이제 벤치마크를 써서 많은 이제 단기든 장기든 다 해가지고 딱 중간에 한 있다 달은 보니. 너무 짧고 네. 40년은 솔직히 너무 길죠. 너무 네, 기니까 그 중간쯤에는 10년 만기채를 가장 이제 벤치마크 삼아서 많이 하면서 이제 국채나 이제 경기나 물가 전망을 그래도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연도가 한 10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 국채 10년, 한국도 그래서 10년치가 많이 사용되고 그렇죠.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너무 짧으면 너무 조금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20년 이상이 30년 가까이 되면 너무 기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실제로 이게 국채라는 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큰 사업을 할 때 발행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국토 사업 같은 경우로 그렇게 보통 그런 것들이 한번 진행되면은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제 뭐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많이 10년 정도는 잡았죠. 요즘에는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서 짧아지긴 했지만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이다. 네, 5년 이상 되는 국토 사업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이 미국 10년채 상품 이제 스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일단 10년채는 여기 뭐 PD님이 이제 뭐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부터 궁금해요. 채권 가격이 131 어퍼스트로피 19.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잖아요. 이게 올해 6월물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읽으면 131과 19.5. 그렇게 표기를 하나요? 이게 그다음- 그러면 무슨 숫자예요? 진법이 그다음에 보통 이게- 우리가 아는 십진법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이제 십진법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골드 원자재 다 십진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채권이 32진법. 참고로 농산물은 8진법. 네. 채권 32진법이기 때문에 131과
19.5인데 그 19.5가 이거 32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죠? 여기 이게 32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저희가 하면 0부터 9라고 되나? 1부터 10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10진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가격이 뭐뭐와 1, 2, 3, 4 쭉 올라가서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1, 31 1까지 하고 이제 네.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이 되는 0이 되는 거죠. 수학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어려워요, 이거. 네, 어려워. 32진법. 네. 일단 32진법이라는 게 숫자가 이제 앞에 세 자리 숫자가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가 31까지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32분의 19.5죠. 네, 32분의 19.5. 네, 올해는 수학하려니까 힘드네. 19.5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건 거래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일단 이거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시간 8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데 네. 지금 방송이 저희가 촬영하는 게 3월 24일이잖아요. 네, 서머타임입니다. 서머타임 시작되니까 1시간이 빨라져요. 네. 그 때문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3시간 똑같이. 웬만해서 CME 그룹에 있는 상품들은 웬만하면 23시간 거래돼요. 네, CME 그룹에 있는 CBOT 그렇죠. 예 있는 이것도 이제 농산물 거래소랑 똑같이 있는 채권도 똑같은 같은 데 거래소에 있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수랑 똑같이 369, 12 분기에 한 번씩 이제 만기가 있고요. 네. 이거 보면은 그 증거금이 지금 1,500불 수준인데 틱딱 움직이는 게 15불이면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네요. 이게 호가단이다. 크게 움직이고 일단 안전자산이라 하지만은 굉장히 조금 최소 가격 변동액이 15불이 넘는다는 거는 하고 이제 레버리지도 크고 네, 레버리지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이거 진짜. 호가 단위가 네. 아까 131.19.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끝에 19.5 그래서 0.5씩 움직여요. 0.5. 네. 그거를 32진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0.5 나누기 32 달러로 하면 0.015625 달러예요. 0.01로 6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되게 호가단이 되게 작아요. 네. 근데 이게 계약당 금액이 10만 불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또 10만 1,000불 정도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10만 불 이상의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가 상당하네요.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저희가 나스닥이나 저번에 뭐 원유 말씀드린 거 보면 네. 호가 단위 곱하기 계약당 금액하면 최소 가격 변동액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원래. 네, 그렇죠. 근데 채권은 그게 안 나와요. 어떻게 추가로 계산되는 산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액면가가 10만 달러예요. 네. 근데 이 액면 금액은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100포인트 기준이고. 네. 그러니까 호가 단위 곱하기 계약당 금액 10만 불 해서 100포인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곱하기 0.01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독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131과 19.50 그렇죠. 인데 한 호가가 네. 0.5 네, 한가가 0.5 바뀔 때마다 내가 얼마를 버냐.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한 틱 바뀔 네, 때마다. 네, 네. 그러면 끝에 0.5가 바뀔 때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15.625달러. 약 16불이 16불 정도가 손익이 발생이 한 되네요. 티가 좀 크죠, 네,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 계산식은 단순하게 호가 단위 곱하기 계약당 금액이 아니라 호가 단위 곱하기 계약당 금액. 근데 이 계약당 금액에서 곱하기 0.01을 해줘야 되는 게 계약당 금액이 1포인트당 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포인트 기준이기 때문에. 채권이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산식은 머릿속에 아예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말로만 계속 하니까 제가 조금 한계가 있는데 네. 그냥 여기 뭐 피디님이 띄워주신 이 자료를 보시고 그냥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는 더 빠질 거예요. 계산기 옆에 두시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거 이제 10년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보니까 거의 한 80배 이상의 레버리지가 있네요.
레버리지는 네. 제일 큰 종목들 중에 하나일 것 금리가 같아요. 대부분 네. 보면 2년채가 되든 5년채가 되든 10년채가 되든 대부분 50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약간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매매 자체는 굉장한 투기성이 투기성 있죠. 상품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증거금이 1,500불인데 1,500불인데. 이렇게 10만 불 이상의 10만 불 이상의 단위의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가치를 있는 상품 매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상품이고, 요것도 그러면은 금융 상품이라서 만기가 뭐 1년에 그럼 4번. 그렇죠. 월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기 지수가 똑같아요. 3, 6, 9, 12. 네, 3, 6, 9, 10으로. 근데 대부분 보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월에 네. 뭐 세 번째 금요일인데 네. 이거 금리 같은 경우는 네. 3월이면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3월이면 2월의 마지막 영업일. 6월이면 6월물이면 5월의 마지막 영업일. 그게 전월. 그러니까 지금이 4월달, 지금 3월달이니까 3월물은 이미 끝났겠네요. 2월 말에 끝났고 네, 2월 말에 끝났고 지금은 이제 6월물이 6월물이 최근 물로 거래가 되고 될것 있죠. 같네요. 이 상품들을 실제로 거래는 많이들 하나요? 생각보다 많이 하죠. 아, 그런가요? 생각보다. 최근 그 금리의 이슈가 없을 때는 솔직히 매매가 거의 없었죠. 많이 인기가 없는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봐도 가격 움직임이 좀 지루해요. 네. 어쩔 때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네, 하루 평균 움직임이 뭐 굉장히 진폭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실제 하루에도 진폭이 위아래 합쳐서 20틱도 안 될 경우도 많은 날이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상품이긴 하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금리 인수화가 있다 네. 보니 예전보다 많이 이제 조금 관심들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거래량도 조금 옛날 과거보다는 조금 늘어났죠. 거의 채권 거래하실 때에는 일단은 조금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제 말의 장기라는 거는 최소 뭐 2달은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월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월물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3월 말인데 6월물이 거래가 된다면 이게 5월 말까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월 말, 4월 말, 5월 초까지 약 두 달 반 이상을 갖고 있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채권은 트렌드 움직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위아래로 등락이 많이 변동이 없어요. 제 느끼기로는 채권 금리는 뭐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요. 1.5가 됐다, 1.51이 됐다, 네. 1.6이 됐다 하는데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기준 금리는 네. 한국은행도 통화정책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네. 미국도 FOMC 한 1년에 8번 있죠. 네, 1년에 8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뭐 매일매일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금리나 그런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때 좀 더 변화가 많이 있으니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지루해지고 루즈해지니까 네. 이건 조금 장기적으로 좀 묻어두고 그런 거 나오면 이제 한번 움직이니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거래를 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매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매매 방법 중에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에는 원래 금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금리 이슈가 워낙 빠바바바방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안내를 이제 수익률이 뭔지, 수익률이란 개념이 좀 꼭 잡히셨길 바래. 수익률은 이자다. 쉽게 이자다? 돈을 예탁했을 때 받는 이자랑 똑같은 생각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을 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채권을 사가면은 그만큼 이자도 더 줍니다. 그렇죠. 그 이자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수익률이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 차라리 채권 가격 반대로 채권 가격에 반대로 이제 투자를 하면 그것도 이제 투자하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HTS를 보시는 분들은 10년채가 뭐 파란색이다 빠지고 있다. 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있구나. 약간 수익률이 오르고 있구나. 반대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요거를 본의 아니게 먼저 저희가 금 대신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로 이어서 금 이야기 바로 진행할 테니까, 최근에 금 가격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달러는 빠지는데 금은 올라야 되는데 같이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또 처음에 저희가 우리 유튜브는 기본이 구독, 좋아요 기본입니다. 네, 그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골드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